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입니다. 박사님 혹시 관련 사례가 있습니까? 네.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나서 제대로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40대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 뾰루지가 나길래 금방 가라앉을 것 같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가라앉지도 않고 또 몇 번은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재발, 같은 곳에 재발하고 그러니까 병원을 갔는데 째는 것뿐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쨌답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 또 이것이 반복돼서 나는 것이라서 이것은 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어놓은 겁니다. 속에서는 열이 오르고 겉은 춥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대변도 변비 경향이 있어서 알로에를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 체질이 궁금하네요. 네, 이 환자 체질은 얼굴이 갸름하면서 돌출된 형입니다. 얼굴이 갸름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갸름하다는 것은 간경 쪽으로 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간경이 통과하는 것이 회음부와 항문 쪽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생식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생식기 주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간 경락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는데 바로 회음부와 항문 주변인 간경이 흐르는 곳에 뾰루지가 작고 생긴 것입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간 경락을 다스리는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불편해한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불편한 증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았는데도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목이 아프고 고춧가루 뿌린 듯한 이러한 느낌이 있다. 목에 가래가 낀 듯하며 머리가 아프고 맑은 코가 나온다. 지난주에 많이 피곤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열이 살짝 오르면서 몸살 기운이 있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면서 뒷목이 뻐근하고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으면서 38도 정도의 온도가 나와서 해열제를 먹으면 가라앉는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먹먹했고 허리, 무릎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데요. 항문과 회음부 사이에 종기 같은 뾰루지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는데 현재도 남아있어서 불편하고 속에서 열이 오르고 겉은 춥다는 이러한 호소를 했습니다. 대변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고통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합니까?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갸름한 모습이라는 것은 간 경락이 흐르는 곳에 병이 올 수 있다는 체질이죠. 바로 뾰루지가 난 부위가 바로 간 경락이 흐르는 부위입니다. 또 진맥, 나타나는 부위, 갸름하게 생긴 모습, 이것을 합해서 볼 때 간 경락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항문과 회음부 주변에 뾰루지가 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용담 사간탕이라는 그러한 처방을 내서 투여하였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한제를 들고 나서부터 우선 대변이 잘 나와서 시원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대변 소통이 좋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제대로 조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상당히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설사시키는 약을 투여한 것도 아닌데 대변 소통이 좋아진 것은 바로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대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한의학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 약을 쓰니까 생식기의 뾰루지가 훨씬 줄어들었고 앉아 있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침마다 코가 좋지 않았는데 코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으며, 두 제를 더 복용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가라앉았는데 이게 좋아졌고 두통도 좋아졌으며 생식기 주변의 뾰루지는 거의 없어져서 너무나 개운하다고 했습니다. 세제를 더 복용하고 나서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항문과 회음부 사이의 뾰루지가 없어져서 이제는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도 않고 앉는 데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전신이 건강이 좋아져서 너무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